안녕하세요. 오늘은 쌤이랑 EBS 수능 특강에 있는 2단원, 1단원은 여러분들한테 그 방학 과제로 우리 이렇게 계약을 금방 할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방학 과제로 내줬었죠. 1단원 수능 특강 듣기. 근데 이제 2단원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수능 특강을 좀 배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자 또는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꼭 사야 되는 필수 책 중에 하나라고 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책이 없는 사람들은 EBS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풀어보고 이제 이 강의를 좀 듣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6페이지부터 레벨 2부터 할 거예요. 레벨 1도 사실 뭐 어려운 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레벨 2부터 하고 레벨 1은 나중에 우리가 계약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레벨 2 하고 그다음에 레벨 3 이렇게 정도를 앞으로 쌤이랑 같이 가능하다면 쭉 풀어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흰공 5개, 5개가 아니라 흰공 9개죠? 네, 쌤이 시력이 조금 안 좋아서 흰공과 검은공, 파란공 전부 다 9개씩 있어요. 자, 그 9개 공 중에서 9개 공을 택해서 상자 A, B, C라는 상자에 각각 3개씩 넣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 자체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쌤이랑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냐면은 일단은 상자를 좀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A 상자, 그 다음에 B 상자, 그 다음에 이렇게 C 상자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공을 집어 넣을 건데 지금 흰 공도 9개, 검은 공도 9개, 전부 다 9개씩 있어요. 9개씩 있어서 총 27개잖아요. 그쵸? 총 27개의 공이 있는데 여기서 9개의 공만을 택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9개의 공을 택해서 A, B, C에 각각 3개씩만 넣는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흰 공을 굳이 이렇게 27개를 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준 이유는 무엇이냐? 흰 공 9개를 전부 다 택해서 3개씩 넣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흰공 9개라는 거는 좀 이제 넉넉하게 줘서 불가능한 경우가 없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각각 3개씩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쌤이 아까도 했듯이 흰 공만 여기다가 3개, 여기다가 3개, 여기다가 3개 이렇게 넣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다음 문제를 읽기 전에는 말이죠. 자, 근데 다음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상자 A와 상자 B에 넣은 파란 공의 총 개수가 4라 그랬어요. 총 개수가 4. 자, 총 개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파란 공의 개수와 B에 들어있는 이 파란 공의 개수를 합쳤을 때 4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몇 개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쌤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A 상자에만 이렇게 공이 3개가 들어있고 B 상자에는 파란 공이 하나 들어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3, 1이라고 할게요. 자, 3, 1이라고 하겠습니다. 3, 1과 같은 경우가 있고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2, 2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2, 2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1, 3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총 파란 공을 넣을 수 있는 파란 공을 A, B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생겼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자 C에 넣은 흰 공의 개수가, 자, 상자 C에는 흰 공입니다. 자, 흰 공의 개수가 상자 A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 자, 여기가 지금 상자 A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들이죠. 자, 요 파란 공의 개수랑 똑같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 1에 해당하는 C의 흰 공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A의 파란 공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A에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C에는 흰색 공이 2개가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우리가 나눠보자면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뭘 할 거냐? 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는 나머지 공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나머지 공이요. 자, 나머지 공들을 요 경우, 그리고 요 경우, 요 경우에 대해서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여기도 구해주고, 구해줘서 각각의 케이스를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을 구하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경우를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기준이 뭘 보고 기준을 나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자 A와 상자 B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가 총 개수가 4다 라는 말을 보고 그러면 파란 공의 케이스들이 몇 개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죠? 이제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 공이 3개, 1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흰 공이 3개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자 A, B, C에 각각 3개씩만 넣겠다라고 했어요. 자, 각각 3개씩이니까 이미 여기 요 경우는 A는 끝났죠? 자, C에도 더 이상 넣지를 못해요. 자, 이제 그러면 B에만 넣을 수 있겠죠? B에는 어떤 공을 넣을 수 있냐면 파란 공은 안 됩니다. 왜냐면 파란 공은 한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흰 공과 빨간 공을 빨간 공이 없죠. 흰 공과 검은 공.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흰 공과 검은 공의 총 합이 어쨌든 무조건 2여야 돼요. 왜냐면 B에 이미 파란 공이 하나 들어 있으니까 세 개로 맞추려면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합쳐서 2개가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딱 봐도 우리가 굳이 식을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점은 흰 공만 2개 넣거나,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넣거나, 흰 공 안 넣고 검은 공만 2개 넣거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케이스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해되죠?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좀 많아요. 자, 왜냐면 A도 지금 2개밖에 안 넣고 B도 2개, C도 2개니까 공들을 총 3개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에는 지금 파란색 공이 2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A에 현재 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채워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파란색은 건들면 안 되고 흰색 또는 검정색을 하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에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흰색을 넣을 것이냐, 검은색을 넣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일단은 A에 넣는 것만 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B에다가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B에도 역시나 파란 공이 2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역시나 B에도 흰색과 검정색 중에서 하나를 택해주면 되겠죠. 역시 B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도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C를 볼게요. C에는 지금 이거 검은색이 아니고 이거 지금 흰색이에요, 여러분. 자, 흰색입니다. 자, 흰색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공은 파란색과 검정색이 있겠죠. 파란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파란색을 당연히 집어넣어도 되죠. 왜냐면 파란색은 A, B에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고 C에는 전혀 그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흰색 공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세 개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파란색을 집어넣거나 검은색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케이스도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A, B, C의 나머지 공들을 채워주는 방법이 전부 다 두 가지씩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8가지가 됩니다. 자,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 보면 알겠지만 B는 이미 파란색 3개가 돼서 꽉 찼어요. 그래서 A랑 C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A는 지금 파란색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파란색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역시나 여기에 두 개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어떤 색깔로 채워 넣어야 되냐? 흰색과 검정색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흰색과 검정색을 합쳐서 두 개를 채우면 된다.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죠? 자, 여기서 이거 지금 세 가지였죠? 흰색만 두 개,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그 다음에 검은색만 두 개 집어넣는 경우. 즉, 여기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A의 남은 공을 채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됩니다. 자, B는 채울 필요가 없고요. C도 지금 흰색이 하나기 때문에 나머지 파란색과 검정색 가지고 두 개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건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 가능한 경우는 총 9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래서 총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된다. 세 케이스에 있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빵 7개와 같은 종류의 음료수 3개를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 문제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선은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를 좀 삭제해 줄게요. 자, 이렇게 같은 종류의 빵을 7개를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라고 했죠. 자, 어, A와 B와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빵이 7개가 있죠. 이 빵 7개를 A, B, C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했어. 그때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안 생겨야 되죠.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편한 방법이 그냥 일단 빵을 하나씩 다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주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빵 7개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은 3H7이 되죠. 맞죠? 자, 왜 3H7이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빵의 개수가 총 7이 돼야 된다. 요걸 보면은 딱 3H7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방 풀리는데 이 3H7에는 분명히 A가 빵을 안 먹는 경우도 들어있고 전부 다 들어있어 버리니까 그거를 빼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경우를 빼주기 싫으니까 그냥 아예 다 하나씩 줘버리고 시작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줄이 쳐 있다면, 즉 음료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3개씩을 줘버리고 남은 빵 4개를 가지고 3명한테 나눠주면 되니까 그 케이스는 3H4가 돼서 간단하게 풀려요. 됐죠? 자, 그런데 음료수까지 생겼어요. 자, 음료수까지 생겼다란 얘기는 뭐냐? 조금 더 복잡해진다란 소린데 어떤 게 복잡해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줘야 된다라는 말을 보고 그러면 하나씩을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씩을 주고 시작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씩 뭘 줘야 되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씩 줄 건데 하나씩 빵을 줘야 되나? 아니면 음료수를 줘야 되나? 아니면 빵하고 음료수를 잘 조합을 해서 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음료수를 3개가 아닌 하나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음료수 하나가 있어요. 빵 7개와 음료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바로 음료수예요. 음료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음료수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음료수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음료수를 빵은 7개고 음료수는 하나야. 당연히 음료수가 소중하죠. A한테 빵만 7개 준다 그래서 음료수를 안 줘버리면 목이 막히겠죠. 자, 그래서 음료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료수를 누구한테 줄 것인지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음료수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3가지가 되겠죠. 자, 지금 음료수예요. 저 음료수를 누군가에게 준다. 즉, 3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 3가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3시1이라고 써도 되겠죠. 음료수를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음료수를 만약에 B가 받았다고 칩시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A와 B, 지금 분명히 B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B는 크게 신경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A와 C는 아직은 아무것도 못 받았기 때문에 A와 C에게는 일단은 빵을 주고 시작을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줘버리면 A와 C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빵을 2개를 주고 나서 남은 5개의 남은 5개의 빵을 이 3명한테 잘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3명한테 남은 5개 빵을 준다. 즉 3H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바로 3C1 곱하기 3H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음료수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음료수를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음료수가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음료수 3개예요.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음료수 3개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음료수를 한번 나눠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A, B, C가 있습니다. 음료수를 나눠줄 건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음료수를 하나씩 나눠줘야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음료수를 한 명한테 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음료수만 3개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렇다면 남은 A, B에게 빵을 주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안 생기겠죠? 자, 또는 음료수를 3개를 전부 다 한 사람, 각각에게 다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돼도 그럼 이번에는 빵 7개는 그냥 자유롭게 배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들었다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구나. 즉, 경우를 잘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음료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빵을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약간 달라지겠죠. 경우의 수가. 자, 그러면 음료수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음료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쉬운 편입니다. 자, 음료수를 누구 한 사람한테만 3개를 주는 경우에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명한테 줄 건데 2명한테 주려면 한 명한테는 2개를 주고 나머지 한 명한테는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전부 다 하나씩 사이좋게 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음료수를 주는 경우의 가지수는 총 3가지가 있게 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음료수를 한 명한테만 3개를 준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누구한테 줄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A, B, C 3명 중에서 한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주는 사람을 정하는 방법은 3C1이 됩니다. 자, 그래서 3C1을 통해서 만약에 C한테만 음료수 3개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 A, B한테 빵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가 안 생겨야 되니까. 자, 그러면 빵을 하나를 줘버리면 이제는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빵은 5개가 되죠. 남은 빵 5개를 이 3명한테 자유롭게 주면 되기 때문에 곱하기 3명한테 남은 빵 5개를 자유롭게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3C1 곱하기 3H5가 돼요. 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음료수 2개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자, 음료수 2개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인데 보면 알겠지만 음료수 2개를 누구한테 줄까를 결정하는 방법도 역시 3C1이죠. 자, 그 다음에 3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음료수 하나를 누구한테 줄까? 자, 만약에 C한테 2개를 주기로 했다면 음료수 하나 누구한테 줄까 고민은 2명 중에서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겠죠. 3 곱하기 2를 통해서 음료수를 전부 다 배분을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음료수 2개를 C한테 주고 음료수 하나를 B한테 줬다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A가 혼자 남기 때문에 그냥 빵 7개를 마구잡이로 나눠주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A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버리겠죠. 그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빵 하나를 A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자, A한테 하나를 줬기 때문에 남은 빵은 6개가 되고 우리는 그 빵 6개를 3명한테 잘 배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음료수 하나를 사이좋게 전부 다 하나씩 준 상황이에요. 자, 음료수를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제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거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빵 7개를 3명한테 그냥 잘 알아서 잘 배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3H7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주면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잘 나눈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준 거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은 검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 보세요. 확통해서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경우를 빠짐없이 나눴는지 자,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되는 것인지 또는 음료수를 다르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없죠. 지금 음료수 3개와 2개 하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 겹칠 일이 없습니다. 또는 빠진 것도 없겠죠. 자, 음료수를 3개를 준 상황에서 내가 빵을 나눠주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경우와 여기에 있는 경우는 절대 겹치지가 않겠죠. 이미 음료수의 형태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빵을 어떻게 잘 배분을 한다 그래도 분명히 겹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검사까지 다 끝났고 이제 요것을 계산을 하면 아마 100% 답이 맞겠죠? 자, 그래서 계산까지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쌤이 계산은 조금 약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C1은 3이죠? 그 다음에 3H5가 몇이냐? 3H5는 7C5가 돼요. 즉 7C2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겠죠? 자, 계산까지 해주면 3,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고 7, 6. 자, 계산까지 해주면 3, 3, 3이 9, 9, 7, 63. 자, 63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이 6 곱하기 3H6이니까 8C2가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6 곱하기 2분의 8, 7.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3. 그래서 8, 7, 56. 자, 56과 3을 곱해볼까요? 그러면은 168이 나오네요. 자, 이것은 168. 자, 마지막 3H7. 3H7은 9C2가 되겠죠? 자, 9C이니까 2로 나눠주고 9, 8 해주게 되면 4, 9, 36.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자, 63과 36을 더해주면 99죠? 그래서 168과 99를 더해주게 되면 자, 26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명히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음료수는 적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주기가 편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주기 편한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그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은 문제는 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자, 우리 먼저 x를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x. 자, 1, 2, 3, 4, 5죠? 여기도 x. 자, 이렇게. 자, 우리 일단은 조건이 두 가지나 있죠. 근데 우리 첫 번째 조건만 두 번째 조건은 일단은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만 있었으면은 우리가 배웠던 선생님이 함수의 개수 우리 구할 때 배웠던 또는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 아주 기본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되죠. 자, x2가 더 크면 함수값은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죠? 자, 이거 보면 우리 중복조합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왜 중복조합 문제냐? 자, 이 함수 값들이 이제 전부 다 갈 건데 총 5개가 가야 되죠? 자, 근데 분명히 같아도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전부 다 1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또는 자, F1과 F2는 다시 자, F5는 이게 지금 감소 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감소 함수. 지금 F5는 1로 가고 F4도 1로 가도 되고 F3은 3으로 가고 F2는 4, F1은 5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아도 되겠죠. 1이 지금 두 번 걸렸고 뭐 2와 4와 5 이렇게 걸리기도 하죠.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쨌든 지금 함수값이 총 5개가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숫자 5개를 중복해서 지금 5번을 전부 다 1을 골랐다면 전부 다 1로 향하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얘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2를 이번에는 1과 그 다음에 2를 두 번 고르고 자 2를 두 번 그 다음에 3을 세 번 골랐다고 합시다. 세 번 고르면 안 되죠. 두 번 이렇게 해서 1, 2 두 번, 3 두 번 이렇게 골랐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은 선택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5는 무조건 1로 가야 되고요. 왜냐면 5가 제일 크기 때문에 5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야 돼요. 제일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5는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4와 3은 사이좋게 2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과 2는 사이좋게 가장 큰 숫자인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쌤이 이 화살표를 고민을 하지 않았죠. 바로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선택 여지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숫자 5개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번 조건, 즉 여기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칠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면 이 문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 숫자를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OH5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OH5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었어도 당연히 답은 OH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복습하는 겸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문제가 어떻게 풀렸을까요? 자, 이렇게 등호가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복을 허용 안 하고 5개를 골라주면 돼요. 여기도 너무나 쉬운 경우가 되겠지만 중복을 허용 안 하고 5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OH5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근데 추가된 조건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 이하이다라고 했어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 이하래요. 자, 방금 우리가 요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요 케이스, 요거 치역이 몇 개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죠? 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 이하여야 된대요. 자, 4 이하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5개 고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너네 4개는 골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고른다면 아마도 하나가 중복이 될 거고 나머지 하나씩은 이렇게 그냥 골라지기만 하겠죠. 그렇지만 치역은 4 이하여야 되니까 치역 5개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5개만 안 되면 된다. 얘는 조금 후한 조건이 되겠죠. 자, 이런 조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이 가하 조건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바로 OH5가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OH5가 돼요. 자, 근데 거기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인 경우만, 자, 5인 경우만 빼주게 되면 나 조건도 당연히 만족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말은 전부 다 다른 것으로 간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이렇게 5개를 고른 상황인데 요때 5는 무조건 1로만 가야 되고 4는 2로만 가야 되고 3은 3, 2는 4, 1은 5로만 가는 요러한 하나의 함수밖에 없죠. 치역이 5개가 되려면 전부 다 각각 다른 숫자로 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요렇게 전부 다 각각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밖에 없어요. 5가 5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조건 때문에요. 자, 그렇게 돼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 그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빼주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나 조건은 한 가지만 빼줘. 치역이 5개인 경우만 좀 빼줄래? 라는 말이 돼서 답은 OH5에서 2를 빼주는 그런 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거는 셈이랑 같이는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3 이하이다 라는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어서 한번 답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OH5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OH5는 9CO5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9CO5에서 2를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9CO5 계산해 볼게요. 자, 9C4로 계산을 할게요. 약분 해주고 4와 8 약분 해주면 27에 14, 14와 9를 곱해주면 126이 되죠. 자, 126에서 2를 빼주게 되면 답은 125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125 이렇게 5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문제까지만 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4번부터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능 특강 레벨 2하고 3를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푸는 걸로 할 테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 꼭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